예, CBS 박정희 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탄핵 심판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가기로 했던 탄핵 소추안. 근데 탄핵 소추단에서 이게 내란죄를 제외했습니다. 내란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위헌 요소만 심판받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항목은 없지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고, 여당에서는 이 내란 혐의를 빼면 빈 껍데기다. 의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그럼 민주당에서 설명을 더 잘 해야 돼요. 저희의 논리는 뭐냐면 음.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탄핵 소추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핵심 계엄하고 내란 두 개를 다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단에서 두 개를 다뤄서 의결이 됐는데 이 그렇죠. 넘어온 거가 그럼 이거랑 다르잖아요. 음. 그럼 앞단에서도 그런 계엄만 다루고 탄핵 의결안, 탄핵안에 내란이 빠졌다면 그러면 204표로 통과됐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민주당이 설명을 하거나 이 논란이 촉발되었던 발언을 한 그 국회 측 법률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 예. 그분이 정확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보셨잖아요. 재판부에서 건의하셨던 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헌재는 또 전혀 권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럼 또 도대체 입장이 무슨 나왔고. 얘기가 있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걸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자, 예. 두 가지입니다. 진짜 권유했냐 여부가 하나 있고 그럼 권유를 했다는 것은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모를 때 그걸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재판부하고 국회 대리인하고 뭔가 뭐 따로 만났다는 얘기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래서 짬짬이가 있었던 이게 거 아니냐?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그 법률 대리인이 했어요. 헌재에서 했어요. 영상 다 남아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그 헌재는 그렇게 제안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불신의 빌미가 좀 생긴 건 분명해. 빌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소추인단이 헌법상 내란죄는 빼겠습니다 해서 그럼 헌재가 뺀 거에 구속돼서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절차는 아니에요. 일단은 예. 이건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추위원이 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기 위해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예. 저희가 법률 위반이 이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란죄는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형사 절차에서도 이게 사람을 구금할 수도 있고 정말 사형의 법에 근거해서 처할 수도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상당히 증거 현출 과정이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증거 예. 목록에 있을 때 다 부동의하면 다 반대 신문권을 위해서 증인들이 싹 다 불려 나와야 돼요. 예. 이게 기본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예. 헌법재판소는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악용이 됐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예. 이게 뭐 강요죄, 뇌물죄, 직권남용 이런 걸 다 죄가 되는지 들여다봐달라고 하니까 예. 이거 형사소송 절차랑 우리 유사하게 가야 된다. 증인 90명 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거는 헌법 위반만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2017년 당시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그래서 이걸 정리했던 전례가 있고 예. 그게 이제 무리한 건 아니에요. 뭐 정파를 다 떠나서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결정례가 뭐가 남았겠죠. 이제 예.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 예. 그리고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만으로도 충분히 파면이 가능하다라는 소추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던 거지 내란죄가 고스란히 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대변인님 말씀 들으면서 이 변호사의 워딩에 권유하셨던 바라는 게 있었다면 제가 이제 정확히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이건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선임기 안 내고 사실 송달을 잘 안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첫 기일 날 나온 거는요. 이거 일방의 소추위원들 의견만 들으면 판사가 이쪽 의견만 듣고 심증을 굳혀가는 과정 중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절차 공개된 심리정 이외에 판사가 별도로 연락하는 건 없습니다. 아마 이 쭉 과정 중에서 재판장은 왜냐하면 여기에는 더 많은 재량이 부여된 절차예요.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두 차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준비 기일에. 예. 그러면 변호인이 이해하기로는 아마 그렇게 판사는 이해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헤아려 보자면. 그런데 그게 오해를 드렸다면
정확하게 설명드릴 의무는 또 소추위원 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재 변호사께서도. 예, 먼저 그 소추위원 아까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소추위원단의 법률 대리인이 그게 실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헌법재판소의 공신력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승복할 것이냐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내란죄 부분을 철회 혹은 취하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내란 행위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법률 적용이 헌법 위반, 뭐 개헌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 이렇게 이제 법률 적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예. 근데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란 행위라는 것은 그대로 둔다면 굳이 내란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그런 기회를 왜 굳이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헌법 재판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이걸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예. 조속하게 끝내려다가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탄탄하고 그런 어떤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탄핵 그 소추위원단의 법률 대리인이 그게 이제 민주당의 마음이 저는 배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조급해요. 이거를 너무 당기려다 보니까 예. 괜히 이게 어떤 불신을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김주호 대변인. 저는 뭐 이런 반발 자체가 예. 탄핵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이번에 내란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도 24년 총선에서 졌는데 내가 그냥 진 게 아니다. 예. 부정선거가 있어서 진 거다. 뭔가 자신이 생각한 그런 과정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체포영장도 그냥 거부해버리잖아요. 예.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뭐 탄핵 재판 역시도 예. 본인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 저는 크게 보면 그런 지금 포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중에는 네. 이제 내란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분들 중에서도 지금 네. 갑자기 내란죄를 빼게 되면 네. 어떠한 보수 안에서는 그래도 이게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를 했으면 그 판단은 정확히 한번 짚어야지만이 보수도 좀 인정하고 다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두 개 냈다가 하나 빼 빨리 하려면 빨리 하나 빼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 절차적으로 이게 너무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일단은 그 내란죄 자체가 예. 형사소추, 예. 형사재판으로 다뤄야 될 그 사항이잖아요. 초기에 그 초기부터 그러면 좀 면밀하게 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 예. 있고 초기부터.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원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이거 오화예요. 둘 중에 하나만 예. 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면 두 개를 안전하게 다 넣죠. 일반 사건에서도 저희가 이제 소재기를 할 때 다른 예. 사건에서도. 근데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좀 악용하고 길게 끄는 이게 조속하게 끄는 게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조기 대선 치르는 게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저 이해해요. 예. 그런데 더 큰 틀에서 저는 들여다볼 부분은 지금 너무 이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리고 이 정치 상황이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 결정 내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선례적으로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나와야 할 때 그리고 헌정 질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사람인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 들어맞는 피청구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정말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되냐 마냐 이 예. 기로에 있어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에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길 꺼려 한다라고 저도 직접 들은 부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두면 이제 되겠습니다. 경제 상황, 뭐 네. 빨리 어떤 결론을 내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이제 민주당 측 얘기지만 또 이제 민주당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정리된 부분들이 2017년에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측으로서 이미 한번 했던 얘기다. 그런 논리라면 또 파괴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논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로 보면 말씀이 맞아요. 예. 그런데 그때는 강요, 뇌물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빼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대통령. 근데 예. 이 두 가지는 부차적인 탄핵 사유였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마느냐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내란죄가 이 법에 위반되느냐 여부, 뭐 이거 형법에 위반되느냐 여부, 이거 두 개잖아요. 핵심 탄핵 사유란 말이에요. 이걸 빼면 방금도 말씀하실 때 내란 속의 윤석열이라면서요. 근데 왜 빼요? 탄핵에서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내란 수계라면서. 아니 형사상 입건 그러니까 된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도 있고 지금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형사상 입건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말장난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주장하려면 탄핵 심판이라는 더 센 그 뭐라 그럴까 징계 재판에서 그것을 더 확정할 필요성이 민주당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위헌적 행위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 우리가 불안정성이 있어서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해서 이걸 확정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재판 불안정성도 마찬가지 논리인 거예요. 탄핵 심판은 속도전,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논리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더 확실하게 저희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논리가. 자, 장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헌법 법률 위반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니에요.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헌재 절차는 헌법 그 형사소송 절차와는 완전 간극이 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 절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위반으로도 충분히 파면이 된다라는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절차와 이 실체, 계엄은 다 헌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 비상대권이라고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2월 3일에 작년 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이 요건 재판관들이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절차와 관련해서 보면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어요. 국무위원들은 부서하게 돼 있습니다. 개헌법을 보더라도 심지어 전두환 씨도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지도 못했어요. 이거 내라. 국무회의 이 회의록 내라.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가자라는 게 저는 이게 정말 그렇게 큰 뭔가 이 정당성까지 훼손할 정도라는 주장에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아니 그 헌법재판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뭐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대통령직을 파면할 것인가 파면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까지 확정을 하면 또 우리 윤석열 내란 속의 변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사소추 대상인데 이거를 왜 헌법재판소에서 하냐. 탄핵 절차를 하지 말자. 이런 논리를 자꾸 대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깔끔하게 이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 했다. 이렇게 봐야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뭔들 꼬투리를 안 잡겠습니까? 지금 이제 내란죄 아니라고 지금 보수 쪽이나 강성 지지층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 아닌데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 삼고 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다 법률 전문가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생각 못 하실 수도 있고 내란죄 있고 비상계엄 잘못된 두 가지 있다가 내란죄 하나 뺐어 헌재에서. 그러면 일반 국민 인식에서 그 내란죄는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국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을 납득을 시키실 것도 민주당의 역할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유죄 무죄 나오기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 재판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고 일단 대통령직을 파면할 건가 파면하지 않을 것인가 좁혀야 된다. 좁혀야 된다. 그런 의미죠. 유재 변호사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갔던 걸 지금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애초에 넣지를 말든가 빼는 사람은 빼는 쪽에서 그 입증 책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게. 절차의 공신력과 어떤 정차에 대한 승보 가능성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빼는 쪽에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예전에 2017년 권성동 의원이 이제 소추위원장으로서 했던 그 사례 이렇게 빗대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윤석 대변인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안이 달라요. 이 전체 탄핵 소추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서 이 경우에는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바꾸려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윤 변호사님이 이제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맞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매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듬성듬성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탄탄한 절차를 생략한 채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했다가 그게 결국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더 큰 경제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탄탄히 다져가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금 김정 아나운서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승복할 수 있는 탄핵 절차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더 해주세요. 아니 뭐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 안 받아들이거나 이것을 불허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 다시금 재의결해와라. 이 모든 것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장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도 그러니까 탄핵 사유 변경은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헌재가 국회형법상 내란죄 처리를 권유했냐? 그런 사실 없다. 이제 변론기일 추 위회 방침이다. 헌재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헌재와 앞으로는 재판 과정 굉장히 좀 예민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엄중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왜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에 특히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많은 재량이 있고 소추위원들이 뺀다고 이거 판단 안 해. 뭐 거기에 구속받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헌재가요. 그 재량이 부여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걸 빼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것처럼 아니요. 차곡차곡 피해자로서 형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듬성듬성 아니요.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절차를 만약에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건 사실 사법부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불복을 하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거 헌재에서 나오면 과연 불복은 할까? 본인 수사에서 기소되면 거기에는 정말 응할까? 이런 물음표가 계속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잡음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법원의 결정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승복하지 않을 밑자락을 까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헌재에서 원래 형사상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절차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형사 트랙이 따로 있고 헌재 트랙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그러면 너네가 이걸 뺐으니까 이거 불복할 거야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윤 대통령 뭐 불복 얘기하는 거 지금 행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란죄 관련한 거예요. 전혀 다른 트랙이에요. 이건 법원 트랙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헌재 트랙이잖아요. 탄핵 심판 트랙. 여기서는 윤 대통령이 물론 통지서 안 받고 한 건 있지만 1차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 다 나갔고 성실하게 응하고 있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한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섞어서 하신 말씀이고. 석도면 변호사 했던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섞어서 할 일이 아니다. 뭐 불복을 위한 필요 어떻게 불복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대0 나왔을 때 물론 8대0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복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포영장 발부된 것도 불복을 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기시감이 이제 우려가 헌재 결정을 거죠. 어떻게 불복을 해요? 무슨 방법으로 불복을 해요? 그 얘기는 너무 과한 얘기예요. 이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을 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헌재가 결정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 거기에서의 마찰을 줄이자는 거지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우리 이거 뒤집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면 저는 불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야 일반 사병들하고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그냥 개인화기 진입해서 한남선성에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탄핵하고 그건 다르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도 혹시 받지 않겠느냐,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방금 이제 들어온 속보가 뭐냐면 공조본 이 수사본부에서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장이 재청구되면 연장이 될까요? 연장은 되겠죠. 연장 되겠죠. 예, 뭐 사안에 사정의 변경이 없으니까 예. 연장은 될 텐데 지금 상태로 또 집행이 될까요? 지난번 금요일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예. 빌미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빌미를 주지 않는 거부할 명분과 논리를 주지 않는 깨끗하고 깔끔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수처는 그만 욕심 부리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수사권이 있는지도 지금 논란이 많으니까 예. 깔끔하게 경찰에 넘겨서 예.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그걸 받아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해서 중앙법원에 청구해서 그렇게 발부하는 체포영장으로 집행을 하려면 하든가 사실은 저는 집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해서 수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불복의 여지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예. 뭐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게 집행이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윤석열 정권 하에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받아서 예.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뭐 많이 버텨봐야 36시간이지 이렇게 일주일 버틴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요. 또 잠도 못 자고 지켜야 되고 또 그 구성원들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에 입건될까 봐 굉장히 또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내가 이 아랫사람들 고생하기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냥 조사받겠다. 예. 이런 게 상식인데 예. 그 경로를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공수처하고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대통령실의 위기가 더 크고요. 저는 이번 같아서는 사실 이제 이 경찰이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또 저항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다 입건하겠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호부장까지 전부 다 입건하고 그다음에 개인 그런 경호관들까지 다 지금 엄포를 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한남 산성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스스로 수사에 임해서 조금 조사를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실패한 거를 보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엄청 좀 반발이 있는 것이고 이참에 경찰 특공대를 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집행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공수처도 네. 이렇게 기한 영장 위한 재청구할 거면요.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재청구하겠죠? 자신이 있는지 저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수처가 정말 안타깝네요. 기자들과 안타깝네요. 나눈 예. 일문일답을 들어보면요. 아니 예상 못했습니까? 당연히 묻죠. 이거 상황 예상 못했습니까?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갑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지휘하에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사법경찰 관리에는 특공대든 기동대든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다면 인적, 물적, 장비적인 지원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밖에 그게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경호처를 직접 취재한 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 국면에 대통령을 지금 지키려고 연금이 다 날아가는 게 맞느냐. 우리가 범법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1차 집행 때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그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좀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 2차 집행 때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 대변인께서? 경찰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경찰이 투입된다고 가정할 그렇죠. 경우에 예. 충분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해결책이 되겠느냐?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 경호처의 수장이 체포되는 현장을 눈앞에서 본 경호관들, 경호처의 인원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에 동조해서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그런 범죄자가 되느냐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반응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럴 때는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국민이 두려우시겠죠. 자, 유자야 변호사도. 그러니까 우리 국가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그렇죠. 예, 그
지금 경호처 아까 이제 그 경호처가 또 이번에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 이런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겠지만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영장 집행에 그 핸들을 잡았고요. 경찰은 협조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수사권 자체를 경찰로 넘기면요. 경찰이 영장 집행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공수처가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하는 게 낫습니다. 경찰이 해서 경찰이 이제 검찰에 요청을 하고 그 수순을 가는 게 낫다. 김지호 대변인 마지막. 뭐 20초. 저는 이번에 보니까 좀 경찰이 굉장히 좀 의욕을 가지고 체포에 나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영장이 발부되면은 꼭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집회 현장에서 한 6-7시간 있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힘없는 농민이나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공권력으로 정말 지체 없이 했는데 내란수계에게는 이렇게 한없이 작아질 수 있냐 이런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한판 토론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